회장님, 시장이 지금 삼천당 제약의 5.3조 원 잭팟이라는 말에 뭐랄까 완전히 취해 있습니다. 다들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화려한 숫자 바로 밑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폭탄에 대해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브리핑 딱 10분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저기 보이는 두 숫자, 그러니까 언론이 따들은 5.3조 원과 실제 계약서에 찍힌 3천만 유로, 이 엄청난 격차 때문에 회장님의 소중한 투자금을 잃는 일은 제가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수석 전략 비서 론입니다. 자, 오늘 브리핑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이 5.3조 원이라는 숫자의 모순부터 바로 파헤칠 거고요. 그 다음엔 시장을 이렇게까지 열광시킨 강세론자들의 스토리가 얼마나 완벽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에 저희는 그 완벽한 논리를 아주 날카롭게 해부해서 반박해 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대비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점검한 뒤에 최종 결정을 위한 브리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모순, 시장은 지금 이걸 애써 외면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본질부터 파고들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문장은 제가 그냥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삼천당 제약의 계약 공시를 위해서 그 법적 효력이 있는 진짜 계약서를 직접 들여다본 한국거래소 담당자가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상장기업의 모든 공시를 관리 감독하는 최종 기관조차, 아니 계약서 원본에는 5.3조 원이라는 내용이 아예 없는데 대체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렇게 되물을 정도로 당황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풀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고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공식 전자공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래소가 직접 확인한 그 계약서 원본, 거기에 명시된 확정 금액은요, 계약금하고 마일스톤을 다 합쳐서 딱 3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8억 원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마일스톤이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임상에 성공하거나 판매 허가를 받는 것 같은 특정 조건을 하나하나 달성해야만 그때 가서야 지급되는 조건부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5.3조 원은 정체가 뭐냐? 그건 계약서에 단 한 줄도 없는 미래의 시장 점유율, 약값, 환율 같은 수많은 변수를 가장 좋게 아주 희망적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추정치,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라는 겁니다. 확정된 계약 규모가 아니라는 이 사실, 이것이 오늘 브리핑 내내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시장은 이런데도 환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적을 알려면 적의 전략부터 완벽하게 파악해야 하듯이 시장이 왜 이런 리스크를 알면서도 혹은 모른 척하면서 열광하는지 그들의 논리를 먼저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그 허점을 정확히 찌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강세론자들이 만들어낸 그 완벽한 스토리를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강세론의 심장부에는 바로 에스페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회장님,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핵심은 딱 이겁니다. 원래 주사로 맞아야만 했던 그 유명한 비만 치료제 성분 GLP-1 있죠? 그걸 오리지널 회사인 노보노디스크의 특허를 아주 영리하게 피해서 소장에서 스르륵 흡수되는 경구용 알약으로 만드는 독자 기술, 바로 이겁니다. 이 기술 하나가 이 모든 이야기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회장님, 지금 보시는 이 비교표가 강세론의 모든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자, 왼쪽으로 한번 보시죠. 오리지널 사인 노보노디스크의 SNSAK라는 기술. 이건 2030년대 후반까지 특허가 그냥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제학 회사들이 감히 들어올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철옹성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십시오. 삼천당의 에스페스는 이 SNS 기술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특허라는 벽을 부수는 게 아니라 벽이 없는 곳으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특허가 끝나는 2031년부터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해서 몇 년 동안은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노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논리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SNSAK라는 비싼 원료를 아예 안 쓰니까 원가 경쟁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특허 회피와 원가 절감,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바로 시장을 이렇게 흥분시킨 완벽한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강세론의 두 번째 기동, 그러니까 안전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쉽게 말해 오리지널 항체 의약품이랑 효과는 똑같은데
가격은 훨씬 싼 복제약 사업입니다. 자, 여기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2024년 영업이익이 26억 원에 불과했는데 이게 불과 1년 뒤인 2025년에는 85억 원으로 무려 220% 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회장님, 이게 투자자들한테 어떤 신호를 주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미래의 꿈인 경구용 비만약이 설령 계획대로 안 돼서 조금 삐끗하더라도 이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본업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어다 주니 버틸 힘이 있다. 바로 이 논리가 투자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겁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들으신 스토리는 정말 완벽하고 솔직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좋은 말만 하는 건 간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그 완벽한 스토리에 아주 차가운 메스를 대는 냉혹한 회계감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보고에서 가장 치명적인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에스페스 기술의 핵심 주장에 필요한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건 에스페스 기술을 국제 특허로 출원하는 과정에서 국제조사기관이 내린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서 진보성이라는 말이 핵심인데요. 기존 기술에 비해서 얼마나 새롭고 독창적이고 발전했는지를 의미하는 특허의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결여, 즉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장에서 특허버스터라고 환호하던 그 기술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이 사실의 무게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용이 좀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 의견은 그냥 의견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개의 구체적인 리스크로 연결됩니다. 첫째, 말씀드린 대로 특허의 방어력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만약 나중에 거대 제약사로부터 특허 소송에 휘말릴 경우 이건 상대방에게 공격할 빌미를 그냥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기술의 기반이 이미 세상에 알려진 화합물들의 조합이라면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돈과 인력이 풍부한 다른 경쟁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더 뛰어난 조합을 만들어서 금방 따라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실험실에서 100g 만드는 것과 공장에서 수십 톤을 똑같은 품질로 계속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대량 생산 능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어쩌면 가장 무서운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더 효과가 좋은 차세대 비만 신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약의 기본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 자체가 순식간에 구식 기술이 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결국 시장이 굳게 믿고 있는 기적의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견고한 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기술적인 리스크를 확인했으니 이제 가장 정직한 숫자를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시가총액이라는 건 시장이 평가하는 그 기업의 총 가치, 다시 말해 미래에 대한 모든 기대감이 잔뜩 반영된 가격입니다. 반면에 영업이익은 기업이 실제로 1년 동안 장사해서 벌어들인 현실의 성적표죠. 자, 비교 대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년에 1조 원 가까이 벌 때 삼천당 제약은 26억 원을 벌었습니다. 영업이익 차이가 거의 400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차이는 어떻습니까? 3배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시장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모든 성공을 100%가 아니라 200% 확신하고 그 가격을 현재 주가에 전부 다 아주 남김없이 미리 당겨와서 반영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합리적인 기대를 넘어 거의 믿음의 영역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정말 소름 돋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나마 확정되었다고 하는 그 3천만 유로의 진짜 실체조차 모릅니다. 이 금액이 계약하자마자 당장 통장에 꽂히는 현금 계약금인지 아니면 앞으로 개별 단계별로 하나하나 성공해야만 찌끔찌끔 나눠서 받는 마이스톤인지 그 구체적인 구성 비율을 회사는 파트너서 요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당장 받는 계약금은 아주 적은 일부이고 대부분이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저 먼 미래의 조건부 금액이라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리스크는 훨씬 더 커지는 셈입니다. 잠재력을 칭찬하고 꿈을 이야기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전략가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말만 하는 건 간신입니다. 지금부터는 약세론자들이 그토록 우려하는 것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그 하방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강세론의 가장 핵심적인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 과연 어떤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지 그 연쇄 반응의 고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에스파스 특허가 외부의 공격을 받고 5.3조 원이라는 저 숫자가 사실은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시장이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갑니다. 특허가 무너집니다. 그럼 이 기업의 핵심 가치였던 독점적 지위라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두 번째 도미노, 경쟁사들이 너도 나도 비슷한 기술을 들고 시장에 진입합니다. 그럼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거라는 두 번째 가정이 무너집니다. 세 번째, 경쟁이 치열해지니 약값이 폭락합니다. 우리가 모델에 입력했던 높은 수익성이라는 마지막 가정이 박살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가정이 모두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5.3조 원이라는 숫자는 말 그대로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리고 이 회사의 주가는 오직 아이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가치, 즉 1년에 100억 원 남짓 버는 회사의 본래 가치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회장님, 이 연쇄 반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또 가혹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는 이 한 기업을 두고 서로 전혀 다른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현실이 아주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왼쪽의 강세론, 즉 희망회로는 삼천당 제약을 이렇게 봅니다. 수익성 좋은 바이오시밀러 사업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서 앞으로 열릴 경구용 GLP-1 제네릭 시장을 독점할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다. 하지만 오른쪽의 약세론, 즉 현실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핵심 기술의 특허부터가 불확실하고 잭팟이라는 계약은 부풀려진 추정치일 뿐이며 현재 기업 가치는 재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거대한 거품이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이 두 개의 현실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분석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현재의 19조 원이라는 시가총액은 미래의 엄청난 잠재적 성공에 대한 합당하고 공정한 가격입니까? 아니면 오늘 제가 보고 드린 수많은 숨겨진 리스크에 대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싼 프리미엄입니까? 오늘 이 심층 보고는 회장님께서 스스로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와 논리라는 무기를 쥐어드리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재와 악재, 빛과 그림자를 모두 펼쳐드렸습니다. 이 모든 분석은 철저히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 즉 판단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의 블로그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